앞서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위한 대범한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우리 증시 상승에도 이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컸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발언들 하나씩 정리하면서 제가 좀 지켜봐야 될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옐런 의장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FOMC 전 의장이었죠.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규제도 엄격하게 진행하는 그런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무장관 지명자로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발언을 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Act big, 크게 행동해야 된다. 재정 부양책 크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재정 부양책이 화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거는 분명히 증시의 훈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공격적인 재정 부양책을 재무장관 지명자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시장에 달러가 많이 뿌려지는 거겠죠. 달러가 많이 뿌려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제 달러 인덱스가 그동안 강세 국면을 보이다가 위축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올바른 현상,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 달러가 떨어지면, 그리고 달러를 뿌려내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WTI, 유가가 튀었습니다.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재정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가 튀어야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위로 가야 되는데 어제 1.09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등하기 시작하죠. 아니, 채권 수익률이 왜 안정화될까? 그렇죠. 연준이 페드가 국채 수익률을 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신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테이퍼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국채를 많이 뿌려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위로 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잡아줬다는 얘기는 연준이 10년물 미국의 채권을 살짝 잡아주고 있구나. 위로 못 튀게끔 매입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열광했던 거죠. 그러면 당분간 시장의 방향은요. 미국의,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보면 답이 나온다.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1에서 1.15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누군가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계속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겁니다. 저희 24시 클럽에서는요. 계속 이것을 연준이 눌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호전적으로 바라보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채권 수익률의 방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주식 투자의 그 시기를 계속 조율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연준의 그 옐런 의장의 전 의장의 재무장관 지명자에 자꾸 참 호칭이 많은 분이네요. 발언을 보게 되면 중국 불공적 불법 만화, 그러니까 트럼프 때 전 대통령 때와 그 불협화음, 이것이 새로운 정권에서도 바이든 정권에서도 중국과의 불협화음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사실상 그러니까 미국은요. 미국의 GDP 수준 절반까지 온 국가는 가만히 내비두지 않았어요. 과거 구소련도 그랬고 일본도 그러했죠. 지금 중국도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이든 정권도 정책은 같이 하는데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세금을 때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향,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정치공학적으로 어울리게끔 자연스럽게 중국을 압박하는 수위의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타국의 환율 조작을 저지하겠다. 타국이라면 어디겠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강세 국면, 떨어지고 있으니까 강세 국면이겠죠.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위안화를 조작하거나 약세로 전환하거나 이런 부분을 미국은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무시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계속
강세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발언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중국만이 그 경제 성장률 추이가 가장 커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한 유일한 국가였고 올해 8%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커진다는 얘기는 중국의 화폐 가치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절상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화가 절상됐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하죠? 그렇죠. 해외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좋아지죠. 원화 강세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 강세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하늘길이 막히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지만 분명히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대한민국에 오는데요. 지금까지 오지 못했던 움직임으로 올 거예요. 위안화는 초강세를 보여줄 것이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 동안 못 왔던 많은 관광객들이 한 번에 대한민국에 쏠리겠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도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중국 관련된 소비자에서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저가형과 고가형을 봤을 때 과거에는 고가형의 설화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24시 클럽 저희들도 계속 분석을 해봤는데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어느 게 이길지 도저히 어느 것이 잘 먹힐지 판단이 서지가 않아요. 참 미래를 갔다 오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로레알이나 뭐 에스트리더, SK2, 뭐 랑콤, 시쉐이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민국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단은 보이는 수혜주들을 본다라고 하면 대한항공이 일단 있겠죠. 중국 사람들 비행기 타고 올 테니까 또 출국할 때 대한항공 타고 갈 테니까 대한항공 당연히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저가 찍고 최근에 올라온 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은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겠고 또 하나 경쟁 구도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 그렇죠. 카지노 업체는 많지가 않잖아요. 파라다이스나 GK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게 파라다이스니까 파라다이스는 지금부터 서서히 볼 때가 됐다.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자고 작은 시세에 일희비하지 말고 이런 종목들은 그럼 중국 사람들이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뭘 하죠? 면세점을 들리겠죠. 또 호텔에 묵을 것이고 대표적인 국내 호텔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신라 이런 종목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경쟁 구도에서 좀 자유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포트에 한두 종목 정도는 편입할 필요가 있다. 저희 24시 클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 선물로 접근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접근하고 있는데 뭐 수익 잘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24시 클럽이 2차 전지는 이제 안 하냐? 2차 전지 말고 자꾸 소비자 얘기하네. 아니죠. 2차 전지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앨런 의장이 이례적으로 재무장관인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든 정권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앨런 전 의장이 바이든 전기차 인센티브 복원 약속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순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벤츠나 BMW가 뭐 고급차에서는 최고로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가 2020년도 자료인데 갑자기 탁 붙었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인기가 중국에서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테슬라 중국 내 배터리를 담당하는 LG와 중국 내수 관련된 종목으로 2차 전지는 여전히 또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24시 클럽은 2차 전지와 중국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을 여전히 함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 수혜를 볼 소비재 종목들과 2차 전지까지 유망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도 1월에 4월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효과를 1월 효과라고 합니다. 주로 코스닥에서 이 1월 효과가 주로 나타났었는데요. 천삭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코스닥 열흘간 10조 원 넘게 매도하던 기관까지 매수에 나서며 오늘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대표님 코스닥 1월 효과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양분해가지고 코스닥 장세다, 코스피 장세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는가,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을 병합해서 가져갈 필요도 있어요.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섹터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와 관련된 섹터는 좀 잠시 후 방송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코스닥의 전망까지 이 시간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Y였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귀를 쫑긋하게 했던 종목 집중 분석합니다. 이 종목 Y, 오늘 김지욱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좋았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행복했고요. 그저께 너무너무 그 전 거래일 너무너무 좀 속상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지욱 대표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한독 크린텍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일전에 뭐 9시에 만나서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안 갔어요. 네네. 이게 안 가서 좀 없어지지 않았나 좀 싶을 좀 마음의 짐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는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6%에 마감했는데 좀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지 않았나 싶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네. 예, 정수기 필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즘 카본 블록이라고 아실 거예요. 정수기에는 모든 정수기에는 그게 다 들어갑니다. 지금 배터리 3사가 있듯이 정수기 3사가 있는 SK 매직, LG, 예, 그리고 또 코웨이 네. 이렇게 그 대형 3사가 모두 들어가고 그 밑에 뭐 청원아이스라든가 그 신생업체들도 모두가 다 한독 크린텍 걸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부담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올해 이제 예상액이 이제 저 글씨를 좀 잘 못 썼는데 이제 800억에 영업이익은 지금 이익률이 상당히 좀 올라왔어요. 이게 뭐 캐파 증설이 또 완료가 되고 네. 그 단가가 이제 좀 괜찮아져 갖고 지금 18%대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한 20%좀 넘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160억 정도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성장하는데도 주가는 그렇게 뭐 차트상으로만 높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한독 크린텍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또 대표님 눈에 들어왔던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엔터주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엔터주. 예. 그래요. 그 중에서도 YG엔터가 오늘 그 대형 뭐 SM이라든가 JYP 또 빅히트 대비해서 가장 좀 큰 상승폭하고 또 거래량이 많이 튀었던 종목입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 오늘 또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근데 뭐 이런 대형에는 좀 낄 수는 없죠. 키스트는 이제 대형까지는 개별적인 아니다. 네. 그렇죠. 낄 수는 없는 상황이고 YG엔터가 지금 오늘 좀 올라갔던 좀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온라인 콘서트로 복귀를 하더라고요. 이게 1월 31일 날 일요일 날 2시에 하는데 이게 지금 티켓가가 이제 36,000원. 원래 이제 블랙핑크 직접 가서 보면 20만 원, 뭐 30만 원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곳가 거기서는 이제 뭐 10,000명, 기껏해 10,000명인데 이 온라인 콘서트는 제한이 없다고요. 보면 한 30만에서 40만, 뭐 많게는 이제 이걸 뭐 재방송도 볼 때도 또 돈을 또 내야 되고 하게 그런 것까지 하면 뭐 100만 계정까지도 찍을 수 있는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더 크다는 거죠. 네네. 따져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또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찍으면 근데 그냥 콘서트 같은 거 계속 이제 굴러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도쿄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그 무대 설치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또 블랙핑크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5,590만 명이더라고요. 네. 이게 전 세계에서 한 10몇 위권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 정도. 글로벌 그룹이니까 저희는 그렇죠. 뭐 어르신분들은 BTS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블랙핑크도 엄청나죠. 오히려 너튜브는 불핑이 좀 네네. 낮습니다. 예, 거기서는. 예. 5,590만 명이고, 이제 조회수를 보게 되면, 너튜브 조회수, 영상 하나만 하게 되면 뭐 이렇게는 그냥 기본으로 찍습니다. 네. 예. 어떤 건 뭐 5억 회를 찍고, 뭐 7억, 뭐 14억 찍은 것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한 달 광고 수익이 구독자가 5,590만 명이면
한 36억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저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YG 네. 쪽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거 수익만 해도 상당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예전에 콘서트에 이제 거기에만 집중이 됐다가 이제 뭐 온라인 쪽으로 확실히 좀 선회하는 전환이 됐다. 분위기죠. 네. 이렇게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또 뭐 신인 트레저 또 이제 컴백을 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블랙핑크에 관한 내용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저 5억 뷰 너튜브의 5억 뷰 중에 예. 한 뷰가 제가 봤던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만나봤고요. 또 다음 어떤 종목이 눈에 또 들어오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심텍입니다. 심태. 예, 심텍 뭐 이게 IT 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아실 거예요. 이게 PCB에서는 가장 좀 실적 좋고 좀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뭐 거래도 잘 터졌고요. 이게 이제 다른 PCB 업체에 비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 네. 비중이 굉장히 많다. 이제 엑스박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신형 여기에도 이제 PCB가 들어가는데 뭐 그래픽 카드용 PCB는 거의 대부분 지금 심텍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지금 요 모델들이 지금 나오긴 나왔는데 워낙 물량이 딸려서 시중에서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나왔는데 샀다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 지금 상당 부분 효자종으로 지금 있는 상황. 그리고 또 DDR5가 DDR4에서 이제 올해는 이제 DDR5를 전환하는 원전인데 이게 원래는 뭐 2분기 한 5월, 6월 달부터 좀 투입되기 시작할 거다 했는데 이게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뭐 이쪽 뭐 관계자들 말로는 3월부터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럼 단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DDR5가. 그럼 올해 지금 신텍이 영업이익이 한 뭐 1,200억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바라볼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지금 쌉니다. 주가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어서 세 번째 눈에 띈 종목 심텍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리 김지욱 대표의 눈을 띄게 했던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다 아실 겁니다. MC넥스. 그래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예.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예. 뭐 우리 MC넥스. 포트 인앤아웃에도 이제 있었고 본인이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MC넥스. 그 이후에 뭐 굉장히 많이 한 60% 이상. 제가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예,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뭐 이거는 뭐 카메라 모듈, 뭐 왕자 중에 뭐 왕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번에 뭐 친형 뭐 이더넷 카메라라고 이게 자율주행 카메라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이게 이번에 GV70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전 2만 대 계약이 된 그 GV70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로고도 변경하면서 또 애플카하고 지금 연결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1차 벤더로서 애플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뭐 쉽게 떨어질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이시네요. 예. 그렇죠.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으니까 덩달아 MC넥스는 당연히 뭐 따라가야 좋을 수밖에 되는, 없죠. 예. 좋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해서 MC넥스까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눈을 번쩍 띄게 했던 네 종목 우리 김지욱 파트너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문자샵 8338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각도기 문자 서비스 오늘 문자샵 8338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각도기 문자 서비스 선물로 저희가 다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저희가 뭐 1,000분, 2,000분 그것도 거의 졸라서 애걸복걸해서 그렇게 1,000분, 2,000분씩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모든 분께 다 드린다는 것은 또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네. 각도기 종목 저희가 이제 보면 평균적으로 한 4, 5일 정도 목표가 도달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지금 2, 3일 정도로 굉장히 좀 단축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빠르게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많이 네. 신청해 주세요. 네, 문자샵 8338로 참여하시면 되는데 혹시 간혹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왔는데 나에게
답신이 오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샵 8338 각도기 문자 서비스 참여하셔서 많은 행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도기 문자 서비스 문자샵 338 안내와 함께 오늘 주목받은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가장 핫한 글로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강 캐스터. 글로벌 이슈 뉴스 10, 지금 가장 주목받는 세계 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간밤 청문회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출과 관련해 대범하게 행동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중 일부의 환원이 필요할 수 있지만 팬데믹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지 증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 주장했는데요. 옐런 지명자의 발언 이후 나스닥 위주로 상승폭이 커지며 전일 미증시 강세로 마감했고 현재 뉴욕 선물지수 또한 빨간불을 켜며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는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옐런 지명자의 통큰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고 개장 전 발표된 영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며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유가 역시 경제회복 기대감으로 1%대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9개월 연속 동결했지만 수요일장 중국 증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 인민은행의 여갈피 매입과 저가 매수세 유입이 증시 상승 재료로 작용됐습니다. 약 1시간 뒤 시작되는 미 개장 상황까지 함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은강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짜 종목 대방출 시간입니다. 24시 마켓 인앤 아웃. 이 시간 24시 클럽 이경락, 김지욱 파트너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택했던 종목들부터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김지욱 파트너가 SJ그룹을 선택하셨고 제가 한섬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여태까지 저희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들 담겨져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역시 1위는 독보적입니다. 삼성 SDI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63.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MC넥스 오늘 저희가 또 종목으로 주목해봐야 될 종목으로 관심 있는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61.9%의 수익률, 이어서 SK머티리얼즈, 사막콘덴서, 리노공업, 카카오, 그리고 에로티 백큐음까지 해서 7위까지 저희가 순위에 들어와 있고요. 자, 8위는 테이펙스입니다. 동진세미캠, 그리고 KC텍, 테스나 이어서 SJ그룹이 우리 김지욱 파트너가 지난 시간에 선택해 줬는데 4.4%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14위에 한섬이 2.0%의 수익률. 일단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우리 김지욱 파트너와 저의 찍기에 제가 아니죠. 오늘은 제가 먼저 선택을 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인앤아웃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저희가 다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장바구니에 종목들을 담아 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파트너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가 큽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분에게 드릴 얘기가 있어요. 제가 김주욱 대표님 얼굴을 잘라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꼴보기 싫어서. 왜 꼴보기 싫을까? 자, 인생은 최기훈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요? 뒷모습? 탄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두 분께서 대형주를 싫어해가지고 지금 못 잡았던 것들이 이제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참. 이게 원래 1등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선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번 주는 지금 한섬이나 SJ그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항공이 또 치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또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종목 제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요 종목이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디를 갈까요? 그렇죠. 강남역 4번 출구로 간다. 강남역 4번 출구에 뭐가 있나요? 성형외과가 많죠. 피부과가 많고. 거기서 보톡스로 맞습니다. 보톡스 관련된 휴젤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보톡스 국내 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필러 국내 시장 점유율 14%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 내용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런 거 만듭니다. 예, 그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는 뭐 보톡스나 또 얼굴에 콧대를 세워주는 필러 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화장품 시장도 뛰어들었죠. 더마 코스메틱 관련돼 가지고 또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 1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레티보라는 보톡신인데요. 요게 중국말로 써 있죠? 예, 그렇죠. 바로 2020년도 10월 21일 날 중국 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중국 내 이 보톡스 시장이요.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 기준으로는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2025년도가 되게 되면 1조 8천억짜리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만큼 성장하는 중국 내 톡신 시장 주목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진출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만큼 또 이제 국내 톡신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 48%를 차지할 만큼 국가별 비중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큰 시장입니다. 여기를 이제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그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필러도 47%인데요. 이것도 이제 곧 허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승산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보통 이제 외국계 기업들과 그 공급 가격을 비교했을 때 20에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고급형 보톡스 시장에서 20에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승산이 굉장히 크죠. 싸니까 제품의 질은 좋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올해 아마 필러도 중국 내에서 허가를 받을 것 같아요. 이 필러 시장도 무섭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더 체험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필러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곧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더 체험이라는 필러. 보톡스와 필러 이 양 시장을 중국 시장에서 다 허가를 받게 되면 분명히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쪽도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허가 취득을 예상해 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휴젤의 제품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보톡스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저가 상품으로 제품의 질 대비해서 가성비를 밀고서 2021년도 말에 아마 허가 취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자, 실적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죠. 코로나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732억 정도의 예상 영업이익을 잡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이제 작년 기준 작년 예상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2021년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걸 예상해야 되겠죠. 그거를. 과연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김준 대표님이 차트 보고 자세하게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래서 첫 번째 종목 휴젤 봤는데요. 관심 1도 없었거든요. 예. 네, 설명을 들으니까 급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많이 놓쳤어요. 그렇죠. 대형주 다음 주에 공개가 됐을 때 대형주는 무거워서 안 갈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반에 그랬었던 좀 실수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뭐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지금도 잘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 흐름도 한번 궁금해집니다. 휴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차트가 지금 좋아요. 예, 네. 지금 조정 구간을 우리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 파란 조정 구간을
좀 올해 한 2달 정도 거의 그 끝내고 이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다. 추세는 확실히 전환한 게 지금 이미 이제 뭐 그런 백신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차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차트 내용 네. 좋고 차트 좋고 일단 뭐 그래도 아직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네. 다음 종목과 두 종목이 더 남아 있죠. 두 종목을 또 하나씩 만나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진입장벽이었어요. 기술력에 써가지고 특화된 기업을 가지고 기업인데요. P&E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무엇을 만드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P&E 솔루션. 포메이션 장비, 총방정기 장비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포메이션. 활성화 장비라고 하는데요. 후공정에서 이제 들어가는 장비. 국내 시장 점유율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활성화, 총방정기 이런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충전기 기억나실 겁니다. 급속 충전기 관련된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포메이션 장비 국내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고 급속 충전기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지금은 B2B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매출이 일어나는 B2B 기업이지만 전기차 시대가 만들어지고 이제 급속 충전기 시대가 만들어졌을 때 B2C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메이션 장비의 절대 강자고요. 또 하나 이제 수명 테스트.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명이 짧다라는 거잖아요. 요 수명 테스트를 최대한 테스트해주는 사이클러 장비. 국내 시장 70%까지 점유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기업이에요. 뭐 국내 시장이지 않냐? 국내가 최고잖아요, 배터리는. 그러면 전 세계 최고라는 거죠, 후공정 쪽에서는. 그런 맥락으로 동사는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너무 많이 가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전기차 판매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 2020년도 3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어요. 근데 2021년도 500만 도 예상하는데 2023년도 앞으로 한 2, 3년 지나고 나서는 1000만 대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포메이션이나 사이클러 장비가 지속적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어?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중국 시장 지금 EV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8%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가거든요. 신차 중에서 100대 중에 8대가 지금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고 이거는 30대, 40대까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고요. 유럽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기차가 2차 전지가 다 올라오지 않았냐는 분위기가 있는데 15%까지 올라왔으니까 진짜 많이 판매 비중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너무 많이 활성화됐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올해는 바이든 정권의 미국이에요. 3%가 되지 않습니다. 한 2.5%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정권 때는 전기차 보급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드라이빙이 없다 보니까 확대되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권 때는 아주 무섭게 정책 드라이빙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요것이 가장 큰 시장 미국 7%, 8%까지 침투율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 흐름 참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요 장비 시장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의 생산 캐파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28기가와트에서 2020년도 기준입니다. 2021년도 52기가와트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포메이션과 사이클러 장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동사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3사뿐만 아니라 노스볼트, 유럽의 노스볼트도 동사가 또 납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의 확대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장비예요. 포메이션과 사이클러 장비. 국내 시장 70% 엄청 거의 과점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 업체들과의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PA 솔루션과 뭐 A 프로, 뭐 비상장 기업들 갑진이나 BT나 와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A 프로가 최근에 무섭게 치고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2018년도 봤을 때
확실히 P&L 솔루션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진입 장벽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자, 실적 한번 보도록 하죠. 올해 예상 실적 뭐 238억이다.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수주 잔액을 바라봤을 때는 올해보다 2021년도가 정말 실적이 좋아, 작년보다 2021년도, 올해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으로 최근에 원익홀딩스, 반도체 장비의 국내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원익그룹이 동사를 인수했어요. 그렇죠. 2차 전지 배터리도 반도체와 같은 아주 고효율의, 고정밀의 그런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원익홀딩스와의 시너지 효과, 원익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또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P&E 솔루션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은 차트가 정말 궁금합니다. 차트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차트 역시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데 근데 뭐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24시 차트에서도 노란색 바뀐 다음에 검은색 한번 지지를 한 다음에 계속 추세를 타고 있는데 그렇게 또 급등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급등도 안 하고 쭉 지금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원익그룹이 돈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그런 좀 공격적인 뭐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레벨업 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차트 보면은 저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무슨 뜻인가요? 저 화살표는? 그럼 밝힐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 뭐 화살표가 갑자기 눈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를 보면 눈여겨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밝힐 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건 뭐 온라인 무료 특강이나 이런 데서는 밝혀주시나요? 방송용이 아니니까 안 밝혀주시는 건가요? 내일 8시 반에 한번 들어오세요.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내일 8시 반에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하시면 그때는 좀 살짝 말씀해 주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저희가 P&E 솔루션 만나봤습니다. 자, 문자 샵 8338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각도기 문자 서비스 두 분이 정말 화통하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다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뭐 문자 샵 8338 역대 최고로 많은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더 많이 보내주셔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시고 또 다른 또 전화기가 있으시면 또 그걸로 하시면 또 거기서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점점 늘려서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선물을 최대한 받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자, 각도기 문자 서비스 오늘 모든 분께 다 드리는 이벤트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각도기 문자 서비스가 뜨거웠길래 모든 분께 다 드리는지 이번에 이경락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각도기요. 정말 확률이 높아요. 급등주도 많이 잡아내고 MC넥스, 뭐 삼성 SK 다 이 각도기에서 잡혔던 종목들이니까요. 많은 분들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지금? 네, 바로 해주시죠.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어요. 코아시아. 뭐 요런 그림을 딱 보니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코아시아는 시스템 반도체의 디자인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어떤 건지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팹리스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계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같이 TSMC와 같이 팹리스 업체가 설계를 위탁해가지고 맡기면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기업을 위탁 생산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죠. 근데 그 가운데 디자인 하우스라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 있어요. 이 팹리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를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하자가 있는지, 이걸 생산이 불가능한지를 파악해주고 설계해주는, 뭐 건물로 따지면 인테리어 업체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업체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코아시아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코아시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사는 2019년도에 넥셀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근데 넥셀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와 아틱 등 AP를 개발한 SOC 디자인 앤드 솔루션 서비스 전문 회사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팹리스를 했을 겁니다. 엑시노스를. 삼성의 메인 AP 칩이죠. 요거를 같이 이제 생산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같이 해주는 그런 기업이에요. 삼성전자랑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회사를 넥셀을 동사가 코아시아가 인수를 했고요. 그 결과 넥셀이 지속적으로 이제 엑시노스를 삼성전자와 함께 계속 같이 플랜하고 계약하고 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코아시아가 수주 계약이
국내에서 제일 많고요. 단속 용역도 제일 많은 자체 제품 개발 능력도 제일 뛰어난 기업으로 성장한 거예요. 삼성전자의 메인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TSMC한테도 바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하나 있어요. GUC라고 합니다. GUC가요. 글로벌 유니칩이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요. 이 기업이. 근데 코아시아랑 별반 크게 규모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근데 TSMC의 메인 디자인 하우스라는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코아시아가 지금 바로 삼성의 메인 디자인 하우스로 성장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니까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왜 글로벌 유니칩 TSMC의 디자인 하우스랑 비교해야 되냐면요. 이 그 디자인 하우스 내에 있는 자산은요. 바로 인력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2021년도 기준으로 코아시아 인력 4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글로벌 유니칩이 한 600명 정도 돼요. 앞으로 700명까지 키운다라고 하면 글로벌 유니칩 시가총액이 2조 원 되는 그 글로벌 유니칩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금 이 종목은 꼭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형 담배 피시는 분들은 압니다. 여기에 원래 메인 칩이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코아시아가 이번에 연구 개발했어요. 한 개의 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가격도 절반, 그리고 효율도 절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3월 달에 출시됩니다. 아마 관련한 담배 대부분이 다 이제 이 칩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수수료, 코아시아가 또 실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만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뭔 종목을 봐야 되냐 고민이 많을 텐데, 국책과제 수행하는 내역들을 보게 되면요. 오토모티브 SOC라는 단어가 계속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오토모티브 SOC 뭐 이런 걸 연구한 거 사실이에요. 동사가.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의 또 미래 전략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삼성의 자율주행 칩 디자인 하우스로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즘 보고 좀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 이제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올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한번 터트리면 2019년도 200억 이상 또 터트렸던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관련형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의 본격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확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한번 기대해보자.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아시아 차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직 대표님. 예. 차트는 좀 암흑의 구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이번에 지금 끝났고, 이제는 저희 그물망 차트에서 상단을 좀 지지하고, 이런 종목들이 옆으로 길 때 한 번씩 터지게 됩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차트 자리도.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아시아까지 오늘 뭐 휴젤, P&E 솔루션, 코아시아 이렇게 세 종목 만나봤는데요. 또 저희의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먼저 하면은 예.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 지금 두 종목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두 종목이 너무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주욱 대표님이 먼저 하시면은 그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제가 선택해 오늘 주시죠. 할게요. 예. 좀 P&E 솔루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 휴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P&E 솔루션과 휴젤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갈등을 했었거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P&E 솔루션이었는데 예. 들어오고 났더니 휴젤로 네, 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인데 이러다 또 코아시아가 또 단장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경락 대표님이 또 저희 사진 반에 반만 쓰는 게 아닌가. 이런 본인이 것들 잘 때문에. 골랐어요. 셋 다 좋은 거 골랐어야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늘 항상 아쉬운 시간, 내일 또 24시 클럽 온라인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으시죠? 8시 반부터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 네, 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차전지랑 반도체, 자율주행 가지고 뜨거운 한 해를 보냈던 클럽인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섹터를 이제 공략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처럼 정말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들 가질 거예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나 작년에 큰 수익 못 냈어. 이런 분들 2021년도는요. 제발 요번 섹터는 놓치지 마시고 요번 주도 섹터는 놓치지 마시고 꼭 공략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참여하면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투자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